여러분 안녕하세요. 푸트맥스 신발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다이나믹한 삶, 직업으로서 국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가지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강의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무역으로서의 어떤 그 삶,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서는 저희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리고 3차 산업혁명 20세기 말, 그리고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나왔고요. 이제는 AI 기반의 5차 산업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때 국제 비즈니스는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그렇다면 국제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한때는 인류가 처음 철학을 알았을 때, 학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당시에 핵심이자 거의 모든 것은 철학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간은 왜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그러한 철학이 분리가 돼서 윤리가 되고 과학이 됐죠. 그리고 윤리는 이와 같은 인문학계 쪽으로 변화가 되고, 과학은 물리, 우주, 지리 이런 자연과학으로 바뀌었죠. 분파가 됐죠. 분기됐죠. 다양화됐죠.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윤리, 인문학은 종교와 경제로 이제 다시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모든 것은 먹고 사는 거야. 또 하나는 그래,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세는 무엇인지, 죽으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로 인해서 문명의 충돌,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명권이 나뉘죠. 다음에는 물리는 코스모스, 우주, 평행우주 이런 것들이에요. 빅뱅이라는 현상을 천체 물리학자들이 발견을 하면서 물리학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역할도 대신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느니가 아니라 태초에 빅뱅이 있었느니 하면서 그러한 나누어졌던 종교와 경제, 그리고 물리는 다시 물리학으로, 양자역학으로 합쳐집니다. 사실 요즘 물리학 책들을 읽다 보면요, 제가 물리학을 아주 잘 이해하거나 거기에 나오는 공식들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물리학을 쉽게 풀어간 그 자연 철학, 과학 철학 같은 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이제는 물리학이 아니라 철학책, 종교학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AI화되면서 인간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제레미 러킨의 노동의 종말, 이런 얘기, 이제 앞으로 노동은 사라질 것이다. 전 인류의 5%가만 노동을 해도 전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물건을 충분히 생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의 인류는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죠. 아무튼 세상은 지금 철학으로 시작해서 인공지능의 시대로 왔습니다. 그 변화량이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과학의 발전으로 공학의 발전 속도, 범위, 파급 효과의 기하급수적인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발전 속도는 이렇게 아주 완만한,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발전하다가
이럴 때는 보통 연간 성장 속도가 뭐 0.1%, 0.1% 또는 많을 때가 2%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하다가 현대에 와서, 그것도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모든 과학의 발전들이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생물학, 물리학, 지리학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특이점을 이뤘죠.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합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과학의 발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뭐예요? 인류 사회의 변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불과 10년 전의 지식이 쓸모없게 되고, 그거는 이미 뭐 흘러간 얘기잖아, 그런 얘기 그만해, 뭐 이런 것이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동과 소통 수단이 발전했고, 그러한 소통들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하게. 그러면서 글로벌 사회가 어떻게 변하냐? 사회혁명, 정치혁명, 경제혁명, 종교혁명, 전쟁혁명으로 다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것들이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다. 그럼 이거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얼마 전에, 꽤 오래전이죠.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그 자스민 혁명인가요? 그것도 왜 그래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리아에 영향을 줘서 그런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글로벌한 소통 수단과 뉴스와 이런 것들이, 변화 속도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에 전파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간에 영향을 줘서 세계는 날마다 무언 일이 생기고 있어요. 날마다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날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져. 그런 것을 검은 백조라고 그러죠. 그럼 현대사회는 검은 백조가 되게 자주 일어나는, 자주 보이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 검은 백조는 무엇일까요? 블랙스완의 출현. 검은 백조는 18세기에 호주에서 검은 고니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유럽의 이주자들이. 근데 백조는, 고니는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호주에 와보니까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고니도 있어. 와,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극심한 충격을 준 후 설명, 예견 가능한 일로 전환된 것이다. 그래, 왜 고니가 꼭 백색이어야 돼? 검은색일 수도 있었겠지. 돌연변이나 혈통의 전환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은 평양 안정적이었다가 위기가 생겼다가 다시 그 위기가 일상화되는 이런 것들로 계속 반복이 되지만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코로나도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전염병이 전 세계에 나타난 것처럼 놀랐죠. 이게 새로운 위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야, 이제 코로나도 감기처럼 같이 살아야 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라고 한국은 그렇게 같이 살라고 그러고 이미 그렇게 같이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의 한국과 코로나 이후의 한국은 사회적인 특성들이 많이 바뀌었겠죠.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수완의 딜레마. 이 책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은 1998년 롱턴 캐피탈이 파산하면서 그 과정을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아주 명언 중에 하나가 체계적으로 망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 위기 때 모라토리움 선언을 전 세계 경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설마 러시아가 망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망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생기는 블랙스완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 블랙스완을 예측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어차피 예측이 불가능하다. 단 그들이 블랙스완이 나타났을 때 순응해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코로나가 생겼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을 맞아야 되지. 뭐 이렇게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된다. 변화가 생겼으면 아, 변화가 생길 수 있었구나.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지, 너는 왜 그걸 예측을 못하고 왜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어 라고 타박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아있는 중천금 뭐 이런 것이 아주 굉장한 장점이고 미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조삼모사가 미덕입니다. 고정된 신념을 버리고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결론을 받아들이려면 위험을 따른다는 것이죠. 왜? 결론을 내리려면은 가급적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완벽한 논리 하에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완벽한 결론은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정보를 모을 수가 없으니까 완벽한 논리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안전한 결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 받아들여야지 블랙스완에 잘 적응하고 순간순간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뒷북치기라도 열심히 해야 돼. 뭔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벌어졌네 하고서 멍청하니 있다가 다시 또 그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뭔 일이 벌어졌네 하면은 빨리 뒷북이라도 쳐야 돼요. 그걸 고쳐야 돼요. 따라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미리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서는 이전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을 참조해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소가 도망갔어. 근데 이 소가 도망가서 그냥 외양간을 고쳤어요. 그럼 소도 머리가 있잖아. 도망갈 구멍을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외양간은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대응책은 없다.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단 상황이 바뀌면서 그 외양간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되고 나의 지식체계를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갖고 변화했을 때 거기에 받는 영향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그러한 것들, 아니면 그 변화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늘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무역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자동차 부품을 시작했어요. 자동차 부품으로 시작했고 제가 타겟했던 시장은 중남미였습니다.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탄복 이거는 축산기계입니다. 방탄복부터 시작해서 축산기계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이게 별의별 게 다 했고 제가 만져본 아이템만 해도 한 100개는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는 지역도 중남미, 파나마, 그리고 핀란드, 유럽. 이제는 핀란드, 유럽을 지나서 카나다와 미국을 저의 주 타켓 시장으로 해갖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내수가 위주고요.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은 아이템을 만져봤고 훨씬 더 다양한 지역들을 상대를 해봤습니다. 본인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처음에 자동차 부품을 잘했으면 여전히 중남미를 상대로 비즈니스 하고 있고 꽤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제가 바보 같아서 그 기회를 못 살렸지. 근데 운명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힘든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도 있고 아주 푹상망하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버텨왔죠. 그렇게 버텨오다 보니까 국제무역이 참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재미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국제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